미국 선생 말씀하신 대로 공부는 꼭 맘먹고 형식 폼 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대로 바로바로 해버리는 것이 공부라고 했잖아요. 바로바로 시작한다는 뜻으로 오늘 뭐 나팔 불고 펴붙이고 않고 그냥 시작을 해버리고 한 거죠. 다만 그래도 경몽요결이라고 하는 위대한 우리 민족을 갈 방향을 보여주고 하는 시작이니까 우리 인사 다음에 그래도 이 수담사를 정신적으로 모아서 당당하게 설립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정신력을 실어주셨던 우리 저 어른들 모시고 있는 그 영당을 향해서 첫 시작하기 전에 인사는 하고 그리고 수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이 듭니다. 형님 어쩌겠습니까? 그 나쁘죠? 그래서 언제든지 앞으로는 배우는 사람 또 누군가 영향을 감화를 받는 사람이면 정신의 대상인 어른이 계신 곳에는 항상 인사를 드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그 뜻을 통해서 인사를 통해서 어른의 마음과 밑에 받들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합쳐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공자님께서 유학이 가장 중요시하신 거예요. 마음이 합쳐지는 기본 방향은 바로 무엇이냐? 예라고 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을 열어서 당신의 마음을 특히 높은 어른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랍니다 하는 자세가 예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 뜻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우리 후손 마음을 감사히 생각해서 그대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합치자. 그래서 여기 오시면서 꼭 형수 씨 오시면서 오늘 같은 날 때 무등산 영롱하게 보이는 무등산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와야 한다. 저 인사하고 왔어 안 왔어? 아니 무등산에 인사했어 안 했어? 무등산은 안 했어요. 여기서 그 항상 인사한다고 하시고. 하늘이 너무 멋있어요. 나 아까 여기 오다가 본게 어떻게 그 오늘 무등산 형태가 그렇게 좋아. 그래서 막 올라가려 한 저 여사보다 이랑 같이 이상하게 그냥 붙들려갖고 오늘은 내 생전 처음으로 솔직히 있게 오늘 처음으로 저 여사 손 한번 잡고 같이 이사했네. 조여사 행운이네. 네. 자 지난주 끝났어. 오늘 첫 인사 내 책도 예. 갖다 놨어요. 저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어나셔서 책 갖다 놨어. 저쪽 우리 어른들 책 계시는 갖다 놨어. 아 그 영당 양양 있는 그 영당에 어른들 여기 다 계시면 여기 향해서 야 이때에서는 한 자리 앉고 그냥 재배를 하십시다. 예. 야 저쪽을 향해서 여기 이상 이제 제가 정리할게. 야 이동 저 영당을 향해서 어른들을 향해서 이동 정리해. 다시 재배. 네. 오늘은 그냥 어째 제가 마음이 선생님 물좀 다칠까요? 들떠갖고 물좀 다칠까요? 네? 아 진짜 지난번에 그 알아서 코로나 뭐하고 해갖고 건강이 나빠서 어쩌면 내가 이 곡이 못 해나갔다고 걱정을 했단 말이오. 자, 이제는 내가 누구 말 맞더나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강의 날짜라고 할지라도 감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이유가 생겨서 그러고 이제 오는데 아까 여기 영당하고 저기 버티고 있는 당사나무에다 인사드리면 나는 그 책이 부산 있는데.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오는 모습이 좋네. 그 오늘은 세상에 그렇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선생님 경목용으로 바로 주세요. 하느님, 부처님, 조상님 은혜, 의사님 은혜, 모든 여러 도관들 은혜를 오늘 마음속에 철저히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이 여 책이 없으시네요? 네? 여 책. 책 없냐고? 네. 이제 한 분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안 읽던 분도 있어 봐. 내가. 네. 내가 안 왔던가? 네, 안 오셨어요. 금목역이 오늘 다 끝났어? 예, 이거 나눠준 지는 오래됐습니다. 몇 달 됐어요. 왜안 왔어? 내가 빠지도 이러는데. 지난 시간에 마무리했습니다. 그 진나라로 다 있죠? 이렇게 진나라로 끝났습니다. 예,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 지도 없는데. 아니 반대쪽으로. 응? 거꾸로 있는데. 그리고 오늘 나눠주신 거 하는데 여기도 경북역에서 두 개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지도는 없지. 지도 있었잖아. 이거는 삼국지가 아니니까 지도 없죠. 아, 이거 틀려? 예. 예. 아, 율곡 선생님이 경북역이었는데. 해석까지 다 돼 있구나. 응? 혹시 저 별세분들도 그때 나라 드렸던가? 네. 약간 책다 하나 줬어요. 받았어? 다른 사람들은 안 받아요. 못 받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언니 씨 저도 하나 주세요. 이것은 지쳐갖고 있으세요? 생긴 외우라 해. 우리도 없잖아. 여기 다 없어. 다 없다네요. 네? 여기 다 안 봤다는 반들. 여기 바꾸세요. 없다네요. 그러면 베껴갖고 준비를 해. 바꾸시라고. 여기 다 또? 여기 예. 있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또 만들읍시다. 옛날 같으면 그러면 다 써야 하니. 있어. 딱 맞네. 세 개. 응? 아니, 뭐 줄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세상같이 얘기만 해버리면 단단 찍어버린 세상에 뭐 그동안에 제가 그 요원 버릇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전남대학에서 고시반들 교육시킬 때 처음에는 돈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렇게 뻘뻘 째렸는데 그 후에 이제 내 종영님 행정고시 22살에 합격했던 정환상 씨 그분이 내가 확장돼갖고 고시반 만든 거 보시고 무엇이라도 지원해야 할 거 아니야? 그 서울서 동창들을 모아갖고 이번에 내 동생이 확장돼갖고 지금 고시반을 만들어놨는데 지원 좀 해야겠다. 각자 적어도 몇만씩 내. 그래 거기서 돈을 싹 모아갖고 급작기 한 300만 원인가를 고시반 비용으로 써라. 뭐든 데 쓰냐? 필요한 애기들 책 찍어갖고 나눠주라고 자료 찍어갖고 나눠주라고 그 형님 보내시더라고. 생각해봐. 그 꾀대기가 방 하나 얻어갖고 지하실에다가 만들어갖고 고시반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형님이 다 돈 보내주시니까 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고시반 이름을 어떻게 정했으면 쓰겠냐 그래갖고 예 그때 그 후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지만은 무역회사 댕기다가 나도 공부를 합니다. 그러고 학교로 와버렸어. 가가 바로 원내 총무했던 러시아 대사였던 우윤근이요. 우윤근이가 선생님 저도 공부를 합니다. 뭐 잘했다. 진짜로 잘했다. 네 공부로. 그래갖고 이제 무역회사 있는 놈이 더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놈들이 별로 공부를 하려고 안 하는 놈은 그냥 가가 오기가 앞장서야 하는 거죠. 지 선배들이 삐죽삐죽하고 있으면 공부 안 하면 나가시오 형. 하고 내쫓아내고 그런데 이제 얘기가 길어졌지만은 그 다음에 이 단체를 조직해갖고 생기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무엇이 필요가 어떻게 없었냐? 선생님 저 엘수기 말하면 조선대학의 유명한 학자인 박태상 선생님이라고 박출렛이라고 하고 그분이 결국 조선대학에서 박철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학자고 천재인데 하신 말씀이 한 얘기가 여수한테 선생님 자랑을 했더니 그러면야 내가 뭐 도울 일이 없겠냐?
그래서 그럼 자네가 가서 자네 연습 보다가 그 우리 모임에 명칭 하나 지어주라고 그랬더니 좋지. 그래갖고 그분이 지어주신 명칭이 난파학회요. 난파는 잘못하면 난파선 배가 뒤집어진다는 뜻이 되지만 달리 성스럽게 가자면 난세난자가 봉하고 똑같은 새가 난세요. 난세난자에다가 언덕파자, 난세가 깃드는 언덕. 거기서 말하면 연임금이 순임금이 나왔던 터전이 난파요. 여기를 적어도 전남대학에 고시반이 머물고 있는 이 자리를 난파라고 해갖고 난파 법학회 혹은 난파실이라고 난파를 거기다 붙이면 되겠냐. 좋죠. 그래갖고 이제 그분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방에다가 붙여야 할 구호도 좀 한번 적어주시라 해라. 그랬더니 그 양반이 구호를 뭐라 지었냐면 공부하면 가르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교학상장이요. 교학상장 뭐예요? 교는 선생이요. 학은 학생이요. 선생하고 학생하고 합쳐서 노력했고 뭐하지만 상장 서로 가르치면서 선생은 선생대로 크고 배우면서 제자는 제자도 크지 않냐. 그것이 교학상장이에요. 그 교학상장을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교학상장 하나 갖고는 양이 안 차요. 뭐냐면 앞으로 양이 도와주면 공부하는 방도 있어야 할 것이고 쉬는 방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책 놔두는 혹은 토론하는 방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교학상장만 할 것이 아니라 선생과 학생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친해져야 한다는 뜻이 필요하지 않냐. 부모 자식 관계가 돼야 한다. 친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과 같은 가족 관계. 그리고 그러면서도 제자는 선생을 하늘같이 우러러봐야 하고 선생도 앞으로 큰 제목인 제자를 사랑해서 가르치고 공경해야 한다. 그럼 그 말 뭔 말인가 그러시래. 교학상장 서로 키워준다는 큰 짱짱짱 교학상장뿐만 아니라 교학상친 부모와 자식과 친할 친자로 생각하고 하나 더 나가서는 그런 동안에 교수와 학생이 스승과 제자가 거대한 큰 진리 체계를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한 도인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인 모임들은 뭐냐면 상경, 공경경자로 합시다. 그래서 이제 교학 세 가지를 부탁을 드렸더니 그 뜻은 좋은데만은 선생이 제자를 공경한다는 뜻은 교학상경은 너무 제자 입장에서 거기에 스승 입장에서 너무 지나치게 함부로 너무 그 낮은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길래 단순히 보면 제자한테 스승이 너무 그 낮추면 과공이 될지 모르지만 단지 공부는 진리에 관한 하는 교자 스승 교선생과 배우는 학생이 하나의 진리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그 사이에 있는 공경경자는 스승 제자 개인을 공경무시 아니라 그 집단 자체를 공경무시 안 됩니까? 대체 그렇네. 그래갖고 그분이 써주신 것이 이 세 가지 있습니다. 교학, 상, 장, 교학, 친이라고 한 뜻은 무엇이냐 하면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란 말이에요. 교학 상친 거기다가 교학 김 여사님 마지막에 뭐라고? 뭐라 해서 공무원 양반한테 지금 찔러서 반응 보려고 내가 물어보면 뭐라 했어? 마지막에 공경경자에 교학상경 요 제목이 그분한테는 어색하다. 나중에 진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자세에 자기도 참여하고 스승도 참여하고 제자도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박수산 선생님이 그 순간에 역시 정학장 말 참 좋네. 그 상경이 제일 좋네. 그 상친 상장 그다 이해관계가 몰아진 거 아니에요? 상경은 뭐요? 위대한 진일체제의 대사명감을 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자세에 참여한 게 있어 말이에요. 교학상경이라고 했다. 어디다 쓰랍니까? 어디다 쓰랍니까? 그것은 책임있고 도서관 정리하고 있는 데다가 붙여놓고 밥 먹고 놀고 얘기하고 휴게실에다는 교학상친으로 쓰고 일반적인 회의실에다는 교학상장으로 간판을 쓰고 그래서 세 가지를 따로따로 썼지만 중요한 문제는 상경, 상친, 상장 다 조회사 무엇이 하나는 다 위대한 큰 위대한 공동체 만든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바로 박태상 선생님한테 내가 유별난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 그 양반 제일 큰 생길 큰 누나의 아들 그가 저 교장하다가 일찍 돌아갔지만 거기가 전남대학 형사법 전공을 하고 다닐 때 대학원에 와서 조선대학 나왔는데 2개월 동안에 야 경영 같이 가세요 우리 교수한테 인사하래. 그래서 그래갖고 가서 그때 처음으로 대학원 다닐 때 그 만나갖고 그때 박태상 선생님을 내 친숙부처럼 배워갖고 지금까지 사랑받았는데 이 세상의 그 위대한 대학자가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조선대학의 박철웅 씨가 다 동업자 쫓아내고 지가 대학 먹어버릴 때 조선대학 설립 동지회 제일 처음에 모아졌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한 4만 명 됐단 말이에요. 그 명단 발굴해갖고 그 사람들 동의를 얻어서 박철웅 씨한테 정식으로 당신한테 항의해요. 당신은 조선대학 설립자 아니지 않소? 설립 동지들 돈 모아갖고 했다 심부름한다고 해다가 의용부용 해갖고 어떤 놈들 잘된 놈들하고 짜갖고 군발들하고 짜갖고 당신 먹어버렸는데 이제는 설립 동지회의 것이니까 그쪽으로 정식 내놓고 당신을 물러가시오 항의를 했어. 이유는 무엇이었냐? 그때 막 올리막 나니까 박정우 씨가 바로 아까 박태상 선생 등을 불러다가 놓고 운동장에 잡다 문박 붙여놓고 저대 깡패들이 체육과정들이 문박을 해갖고 강제로 사표를 받았어. 때려 죽이다고 갖고. 그리고 나서는 그때 자기 반대한 사람들 조선에 싹 쫓아내고 있어. 그때 억지로 쫓겨났던 박태상 선생이 그 후에 죽을 것은 혼자 법학 공부를 해갖고 소송을 제기해서 그동안에 박정우 씨하고 20년간인가 소송을 했어. 그러니까 다 이기기로 되어 있는데 그 박정우 씨가 이제 지게 되어 있는 상황에 어떻게 장난쳐버리냐. 그 박정우 씨 집안하고 그 하순 그 양씨 집안 대법하는 사람 있어요. 그 집 그 양씨 대법관의 아들이 양 누구라고 판사했지? 삼승. 예? 양삼승. 양삼승이. 그가 바로 박정우 씨의 사위야. 그 양삼승이가 장난쳐갖고 회의 재판한다고 날짜 판결된다 날짜 통지를 내갖고 도중에 빼버려. 그래서 장난쳐서 다시 말 결정적인 송달 공시 송달도 없어져버려. 그렇게 송달 다 했다고 보냈다고 근데 안 하니까 바로 뭐냐 참여 안 해버리니까 그쪽 결과를 이제 추인하듯이 받아들인 것으로 돼버린단 말이오. 그래갖고 결국은 마지막 판에서 박태상 선생이 패소당해버려. 패소당해버리니까 이제 그 기대고 있던 조선대학생들이 전부 완전히 미쳐버리잖아. 우와 일어나갖고는 어떻게 했냐. 나 받은 사실이 없다. 송달했냐. 송달했다고 니 받은 사실이 없어. 그러니까 그 패들 조선대학 패들 이제 운동권이 싹 가서 총장실에 가서 그냥 다 엎어버렸어. 그렇게 박정우 총장이 이제 겁이 나니까 도망을 갔어. 그렇게 이제 아까 말하자면 양삼승이 나한테 송달했냐 아니냐 어떻게 했냐. 그것이 이제 장난쳤다는 게 소문이 딱 나버린 거예요.
이런 놈 새끼가 정답을 쓰자. 그래갖고 이제 우에 가서 이세상지 점령해버리니까 못 나오지. 그 다음에 말하면 특공대가 조선대 점령한 거라고. 하여튼 해봐라. 싸우면 싸워라. 경찰도 동원을 하면 해라. 그렇게 경찰이나 그쪽에서 상황을 편을 못 들어줘. 그래서 그로 인해서 완전히 재판에 이기게 되었다가 송달 잘못했던 거 갖고 뒤집어 갖고 박정우 씨가 근본적으로 쫓겨나고 그런다니까. 그 역사를 만든 양반이 바로 박태상 선생인데, 박태상 선생 원래 이름은 형님 아시라면 몰라. 봄출자 원래 박춘래 선생이었거든요. 그분 조선대학 사학과 국문과에서 아주 천재반을 든 조대 3천재의 제1인자였어요. 그분으로 그 양반이 다시 돌아서게 되니까 당국에서도 그 뜻을 받아들여갖고 조선대학에 박철웅 총장시켜서 물러나고 새로운 이사체제를 문교부에서 정리를 하게 됐죠. 거기서 이제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관선이사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처음 들어갔던 사람이 장영태 지사가 이 사람이 처음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장영태 지사가 복잡해지니까 저를 부르더니 자네 생각기에 이 일을 어찌 쓰겠는가 이러고 있어. 새로운 대학을 하나 창설한다는 사명감 갖고 있죠. 하나님. 그런데 그거 이제 사사건건이 도지사 전양반이 도 것이 나도 것이냐? 오만한 약점 갖고 협박이 들어오니까 아야 정부나 내 힘으로는 이 상황 못 이기게 될 것 같아요. 그러지만 선생님 이거 역사적 사명입니다. 목숨을 걸고 오셔야죠. 내가 못하겠으면 어쩌면 쓰겠냐. 선생님 뜻을 객관화 시켜가지고 나는 더 이상 못 이겼으니까 이 뜻으로 해서 이제 다시 뽑아라. 그래갖고 문교부에다가 다시 교육부에다가 관선이사 체제를 통해서 다시 객관적으로 유지해라. 나는 그동안 행정에 관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내가 말려줄 때 내 추진을 하기 어렵다. 그 얘기를 쓰십시오. 알았다. 그래갖고 다시 문교부에다 얘기해서 관선이사 체제를 별도로 누구죠? 그때 그 조선대학에서 유명 교수였던 사람이 제 이준가? 이동명 씨요? 이? 이동명 씨요? 이동명 씨 중심으로 다시 관선이사 체제를 던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있다가 지금까지 해서 다시 또 그 사람들이 그 딸내하고 이쪽 편이 다시 들어오려고 업무하다가 이 시국이 이렇게 되니까 이 촛불 시위 속에서 들어가서 안 돼서 지금 차지하려고 못 차지했지만 다시 지금 그래도 그 딸내 쪽에서 이사는 하나 넣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고생했을게. 넣자 안 넣자 갖고 지금 현재 불확정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끝났습니다. 이 말씀드리고자 하면서 그래서 교학 상장, 상경, 상친이라고 하는 정신으로 해서 우리가 가야 할 문제는 인간적인 정의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학문적인 자존심도 가져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걸 통해 우리가 있는 사회의 풍토 화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뜻이 다시 말하면 있는 것의 화합이 그리고 또 위대한 지위를 향한 당당한 자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간에 근본적으로 겸손해 가면서 도와가자 하는 협력 이 체제가 교학 상경 상친 거기다가 원래 말하자면 상장 상친이었는데다가 여기다 상경 공정정자를 넣으니까 이것이 적어도 학문과 지식에 관한 공동체가 된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 형님 생각 시에 교학 상경자를 넣으니까 풍토가 훨씬 달라지죠. 그 정도까지 만들었다고 해갖고 제가 그 후로 그 선배 어른들한테다가 이 이론 만들어갖고 광주지역의 원로 어른들한테 내가 대단한 칭찬을 받았네. 김 여사님 그 의미로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지 그것이. 네. 이런 뜻으로 적어도 여기도 그러고 어디든지 우리가 선비들이 가는 곳에 지도자가 가는 곳에 공부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는 이 세 가지의 정신 근본적으로 봉사해서 공동체를 살린다고 하는 입장 근본적으로 자기가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장엄한 지지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거기에 처신한다고 거. 이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이 뜻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광주 향교 풍토도
상경, 상장, 상친적 정신으로 보면 적어도 그 자기들끼리 해갖고 그 음모 본다거나 뭔다거나 한 풍토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이 정신으로 갖고 다시 말해 새로운 학풍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해야겠다. 이 뜻이 어디가 들어있냐 그러면 지금부터 해나가려고 하는 경몽요결에서 율곡 선생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뜻 바로 뭐냐, 뭘 위해서냐, 우리가 해야 할 사명감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입지. 그래서 그 율곡 선생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 합쳐놓고야 이건 뭐든 것이냐 그러면 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입지, 뜻을 확실히 세우는 것이 공부의 기본이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만용 장항에서 죄송합니다만 따라서 경몽요결에서 내세우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뭐예요? 출발 자세는 뭐예요? 배워갖고 남한테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세워서 뜻이 맞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로잡자 하는 데가 근본 취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몽요결 관련해서 저로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기회가 오니까 참 어떻게 보자면 기쁘기도 하고 면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제가 이번에 경몽요결 이 강론하자 한 데까지에 있어서는 저 나름대로서 뜻이 이루어졌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여러 차례 얘기나서 잔소리로 쓰실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제 퇴직하고 그리고 나서 가족제도 문제에서 호주제 폐지 문제가 논의될 때 호주제 폐지 문제가 아니라 보적을 폐지를 통해서 가족제도가 해체되어가는 것이 당시 입장이었습니다. 보적은 살려야 가족이 공동체가 국가의 공적 정부에 의해서 묶어진다. 보적은 가족을 안 흩어지게 만드는, 가족을 결속시키는 중요한 거예요. 그 보적 게임은 호적만 깨고 가족만 깨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분열시킨다는 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떠들고 되겠습니다. 제가 급작히 떠들고 댕긴 기회가 전남대학에서 학교재위원 독과대 학장이 어디 가서 정적인 말 할 기회가 있겠습니까만은 제 은사님 기세훈 선생님이 서울 고등법원장까지 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기세훈 선생님이 이제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보적 폐지까지 하자고 논의가 되니까 그 주동원 세력이 누구냐 그러면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그때 여자 총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김환란. 예? 김환란? 김환란 씨는 그 앞에고 그 후에 좀 지나면 낫겠죠. 출입자 명부 어디다 둡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반들이 모아갖고 전부 남녀 평등이 되려면 보적제도, 보충제도가 없어져야 그까지 된 텐데 그러다 보니 가족제도가 해체되더라도 인권과 여권은 존중해야 한다. 지금 떠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5,000년 역사를 유지해왔던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중심이 되어서 대를 이어서 이어왔던 가계의 계승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문화인데 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뭐냐면 한때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이 부모와 자식이 결합되어 갖고 있는 껄통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데 그놈 해치시면 안 되거든. 그런데도 아무도 그 싸는 아주 그냥 면도들 같이 예리하고 똑똑한 이화여대 이화여대 출신들 변호사들한테 못 당해내. 그렇게 이제 전통적인 사상을 대변해 갖고 있는 우리 기시영 선생님이 그 모임에 가서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 그 이화여대 총장 했던 뭔 총장이 김종필 씨 누나인 것 같은데 여자.
옛날 김동길 국회의원 예? 그 김동길 국회의원 한 누나 예. 이북 사람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이름이 아니 생각이 그거 안 아니. 나네. 이제 요새 지금 마음 고통 좀 한 다음부터 이렇게 그런 기억이 김옥길은 김옥길인가? 김동길이 누나 김옥길. 이게 뭔 길자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인 것 같은데. 그 같이 이제 여성 대표로서는 이화여대 총장이 이제 그 변호사를 보고 오고 남성 대표로서는 또 이화여대하고 제일 친한 그 누구 딱그 가족법 운동에 그쪽 앞장서고 있는 양반 있잖아요. 나도 그 양반한테 실컷 당하고 있던 마지막에 내가 그 양반 한번 해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유림 대표로서는 또 권고부장도 했고 제일 똑똑하고 더군다나 고봉 선생 집안이고 고봉 그 후손이고 그렇게 이제 명분이 있지 않아요. 우리 전통 가족 제도를 해치시켜서는 안 되지 않냐고 이제 그냥 나가서 얘기했더니 무언가 집중적으로 광주에서 올라온 영감님이 그렇게 독지 옛날 구식으로 해갖고 봉건적 가부장적 상황식 갖고 얘기한다고 막 범서본단 말이에요. 말만 나오면 가부장적이거든. 그렇게 하다하다 보내갖고 그 이화여대 총장을 쳐다보고 그것이 말씀이 이거 조금 있으면 기억이 났더니 저보다 인사해놓은 것들 보면 다 그러시단 말이에요. 아니 뭔 총장님 아니 뭔 총장 없다. 박 총장이가 나 총장이가 그치? 내가 알기로 당신 결혼도 안 했어요. 새끼가 애들도 안 낳았어요. 남편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당신은 고유한 가족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가족제도에 관해서 일반 헌법상에 있어서 이권 문제만 갖고 양성 평등 문제만 갖고 가족제도 해체시키자고 깨부자는 입장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 그렇게 그냥 막 이화여대 출신 변사들이 막 나서 막 공격을 할게. 화가 그냥 뭐 이러고 나갔건 화 난집이 들었어. 당신 헌직을 보니까 당신도 별로 없지만 당신이 배웠던 당신이 가르쳤던 당신 부모님도 또 별로 보잘없는 사람이에요. 당신 가정에서부터 당신은 전통적인 문화에 하나 가만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5천년 민족민주하고 가족제도 대표한다고 당신 나서 떠들었어. 당신은 당신 입장에서 비추어 볼 때 민족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봐.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해.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이 뭔 이화여대 총장했다고 뜻하고 있어. 그 막말 해봤어 이제. 그랬으니 그 이화여대 출신들 그 산악경이 가운데서 그 말 했으니 이제 가만히 있어. 그쵸? 저희가 미쳤네. 뭐죠? 우거이 달라들어 버리니까 이런 것들로 말로 하기 시작하고 성질 팍 내고 나와버렸어 이제. 그것이 이제 기선 선생님이 마지막에 판 깨고 나오신 것이에요. 판 깨고 나와봤자 그 표정이 이제 모아갖고 완전히 기세훈이라는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갖고 이제 공격을 해버리니까 그쪽 패더의 총수가 김주수 씨네. 김주수라고 이렇게 그가 연세대학 민법 교수였어요. 그 패가 나갖고 다시 싹 조직을 해갖고 집중 공격을 하자. 그러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쪽에서 그 모임을 하자고 회의를 하자고 이제 나가서 대표로 그 사람들한테 대응하고 따질 사람이 없어. 그 기성 선생님이 이제 그 구상진 변호사를 당신 밑에서 데리고 다니신데 구상진 변호사를 시켜서 느닷없이 전남대하고 나한테 보내셨어. 구상진이가 이제 와갖고 옛날에는 형님 선생님 뭐니 아주 그냥 말 낮춰갖고 형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쩌고 아유 어떻게 뵙고 싶었다 그랬더니 실은 기성 선생님께서 지금 가족 문제에 관한 토론을 해야 하는데 완전히 그쪽 패들이 그냥 집중적으로 기성 선생님 공격하는데 기성 선생님이 혼자 성질 나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능변 단변이 아니니까 대항을 못 얻어내니까 나로서는 성질 나면 말 못해보고 쌈만 대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부상진 자네가 가서 내 제자 정원남한테 얘기해서 자네하고 한다며 둘이 만나갖고 저 사람들하고 이론적으로도 대응하고 인간적으로도 토론하고 두드러면 만들어보소.
그렇게 해갖고 부상지를 이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 와갖고는 저 형님 모시고 올라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아니 올라오라고 은사님 하면 가기는 가지만 내가 어렵시오. 아니 그래도 가보십시다. 그래갖고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급작히 부상지 씨한테 끌려서 이제 서울 올라갔는데 딱 지선생님 하신 말씀이 가족제도 문제에서 적어도 호주제도 폐지하든 안 하든 호적제도 보존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론적인 대비를 자네들 좀 해주소. 나는 성질 급하게 막 욕하고 대들면 나 막말해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자네들은 대화할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두근두근 따지게 하려면 특히 환담하고 자녀하고 짜면 대화할 수 있을 것이네. 그래갖고 저를 거기서 산업적인 여성들하고 대결해라고 김주수하고 대결해라고 여기 스카우트 해갖고 부상기 붙여갖고 만들어준 거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 쪽에서 붙어서 그러면 기본적인 이론적인 만들자 그래갖고 우리 가족제도 이 전통 가족제도 요소는 수호하고 민주화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그 학술 대회를 제일 먼저 세종회관에서 시작을 하면서 느닷없이 나오다가 주제발표를 해라고 해갖고 거기서 이제 생전 처음으로 아련에 뜨거운 폭을 보면서도 용기를 갖고 가서 봤어. 거기서 세종회관에서 우리 전통 가족제도 요소를 함의한 가족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내가 이제 주제발표를 했다고. 그러고 났더니 유립에서 그 수없이 많은 빡센 노인들이 그래도 여성단체하고도 느글느글 얘기하고 얼마나 논리를 갖고 전투 하나 낸 사람이 뭐 기성훈 씨 제자가 전남대학에서 쪽방을 산다고 왔네. 그래갖고는 우원히 영감들이 나한테 와갖고 이제 막 질문을 해 이제.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떡하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건 이런 점이 있는데 이 절충을 어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유연하게 얘기했더니 딱 느닷없이 거기서 감투를 씌워보라고. 가족법 수호 국민연합 연구원장이라고 감투를 딱 씌워줬어. 그것이 유명한 전남대학교 전놈 정한남이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심야 토론을 진행하는 가족법 수호 국민연합이요. 그래 거기서 모든 문제 공개에 오면 직접 안 받고 한꺼번에 돌려서 완화시켜서 받고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심야 토론을 완전히 빌려다니면서 가족제도는 실질적인 민족과 공동체 결합에 관한 윤리 가치관인데 요거 깨져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민주적인 원리에는 충돌해갖고 깨진 부분은 완화시키자. 그래갖고 이제 항상 절충한 중심으로 하되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본적 유지한다. 그래 가화 만사성이니까 가화는 가정이 깨져서는 안 된다. 그 입장으로 얘기가 돼갖고 그걸로 인해서 한때는 저 형수님 그때 한때는 저 상당히 대외적으로 전남대 전놈이 인기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산업적인 모임에서 다른 데 불려가. 그러면 여성 유아인들 모임에 가서 그 사람들 공격을 받아가면서 누구는 방법으로 그러나 원래 어른들이 끼쳐 남겨주셨던 요소를 여기 없애버려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럼 그때 느꼈던 것이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나가야 할 근본적인 마지막의 최후 가치 그것이 그 근본적인 뜻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이 입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해서도 어떤 적진에 당해서도 기본적인 목표에 관한 의식을 뚜렷이 갖는 것보다가 입지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입지 문제를 그때 생각하고 그 후에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입지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준 책이 내가 김사님 입지에 관한 정리해준 책이 작지만은 경문교계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어려운 처지에 당했을 때 만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지키는 뜻을 입지하는 방향을 가르쳤던 기본책이 어린애들한테 경몽여기를 아직 어린 깜깜한 애들한테 정신차리라고 가르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경몽여기라는 저 절대로 어린이 깨우치는 책이 아닙니다. 바로 말하면 이 입지에 관한 경몽여기를 통해서 길러진 입지 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를 민족을 세계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문제가 여기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경몽여기 다음에 나온 거고요. 성악지교다 그 말입니다. 성악지교라는 것은 요즘 말하자면 공동체에 관한
공자님 말씀대로 보자면 대동세계관을 가지고 인류는 공동체다. 대동세계관을 가지고 공동체를 어떻게 결속시킬 것이냐에 관한 방향을 조그마한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집의 선비인 율곡 선생이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말하는 경몽의 성악지교입니다. 성악지교는 그러니까 성악지교가 나온 후로 그 전에는 천하에 말하면 세계가 지금 한국 유학이 1등했어요. 근데 경몽욕이 나온 후로 그쪽 배들이 그 후에 이제 경몽욕이 나온 후로 어떤 점에서는 직접 대항을 못하다가 마지막에 율곡을 한국 유학에서 배제시키려고 죽여보려고 해. 그때 율곡하고 성원 선생님만 성원은 놔두고 율곡을 완전히 몰아내갖고 얘가 중도선 놈이요. 그냥 몰아내보려고 했던 상황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분을 그분들 논리를 그분은 유학에서뿐만 아니라 불학에서까지도 받아들여서 우리 모든 것을 강화시키자는 뜻으로 해서 절대로 사적인 동기를 갖고 온 분이 아니다. 이분을 몰아내면 한국 유학이 근본적으로 죽는다는 얘기를 목숨을 걸고 주장한 분이 이분이셔요. 여기 봐보시면 약포공 정오도 선생이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사유과 자기 파벌을 논리만을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적어도 공동체의 입장을 대범하게 받아들이는 방향을 세워나왔던 분은 이분을 유학계에서 동방 18년 중에서 몰아내버리면 우리 유학은 무엇이냐? 그럼 파벌 유학밖에 안 되지 않냐? 그 얘기를 목숨을 걸고 주장하신 분이 바로 여기 약포 선생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포 선생이 그때만 하다로 이제 막 어려운 처지에 쓰여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하면 끝끝내 약포를 당당한 학자를 만들어줬던 자존심 무엇이냐? 저거 호나무 유림들이 지켜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약포를 약포답게 만들어준 힘은 어디서 나왔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나장창이 중심이고 그 주변에다가 남해 안주, 다시 말하면 전주와 남원과 남쪽의 해남이 외호하고 중간에 있는 광나장창이 중심이 되어갖고 이 7개의 호남, 다시 말하면 민족 사학의 민족 유학의 맥이 지켜지게 되는데 그 패들이 말하면 그 부분에 의해서 여기 지금 약포 주장이 율곡이 보호를 받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한국 정신문화의 중심을 지킨 장만 제가 모시고 있는데 그 뜻이 약포 그분이 그런 뜻을 했다는 얘기가 최근에 약포지 번역된 것에 의해서 나오고 그 중에서 제일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조카 지금 무덕 제 사람입니다. 그 자가 책 읽고 와서 당수 이런 점이 있었더라. 난 알았어야. 그러니까 그 대목을 널리 청년에게 지금 공부해갖고 분석해갖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여기 우리가 하남사에서 지켜야 할 두 가지 큰 여러 가지 있지만 꼭 알아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백성이 주인이라고 하는 백성 백에 살리는 농학의 기초인 농사직설 쓰시는 정초 선생도 바로 무엇이냐면 백성 살리기 위해서 기초가 된 것이고 백성들을 먹을 것이 중심이 되는 생명이다. 다시 말해 맹자가 말씀하신 것이 다시 말하면 국식이야말로 농이야말로 백성들의 생명이에요. 생명줄이요. 그 백성들 먹여 살리기만 하면 되냐? 백성들 먹여 살린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밝혀나가자. 그것을 보자면 그다음 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쪽에 있는 것은 큰 차원에서 보자면 백성들 먹여 살리는 농,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가르쳐내는 학, 그 다음에 농과 학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지켜내는 민, 혼, 족. 그래서 다시 말하면 큰 차원에서 보자면 호남이 왜 중요한 역사, 중요한 핵심이 되냐? 백성들 먹여 살리는 농의 기본이기 때문에 김선생 잘 들으셨는데 이 말 농의 기본이기 때문에 농향이야. 농향이 아니구나. 농은 백성들 생명줄이야. 먹고 나서 짐승 먹기로 배만 부르면 된가? 정신 차려갖고 사람 정신 깨우쳐서는 기본적인 훈련 만들었던 사명감을 갖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던 것이 그 학향이에요. 그래서 호남은 농향이고 학향이고 이것이 합쳐가지고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공동체를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자면 민족이라고 해서 민향도 되고 족향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호남하고 기본 방향을 이번에 지금 강론을 준비를 좀 해왔는데 서론에서 뭘 설명하고자 했냐면 백성들 먹여 살리는 생존의 기초를 만든 농약이고 그 생존의 기초에 의해서 먹고 배만 부르면 짐승이 아니라 짐승이니까 사람이 되는 방향을 가르쳤던 것이 이제 학향이다. 그 경학을 통해서 사람을 키웠다. 그러니까 농향이고 학향인데 농향과 학향이 이루어진 민족 공동체를 외세 침략으로부터 내부 부패로부터 지켜내는 정신 차리게 하는 공동체 결속시키는 회사 정치적 공동체다. 그래서 농향, 학향, 민향 혹은 족향이라고 민족향이라고 하면 이제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호남 사상 내지 민족 정신의 출발점이라고 이런 지금 정립을 해보려고 했고 그 기초에 의해서 이번에 지금 광주 양주 안에 있는 그 유학교에서 그 민족 정기와 호남 유학이라는 방향을 얘기하라고 해서 그것 갖고 좀 끙끙 앓고 있다가 어저께 그렇게까지 써주고 어제 지금 교정 봐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 내용에 관해서도 아직 지금 이제 초고만 작성을 해갖고 앞으로 이제 강연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말하자면 한민족의 정기와 호남 유학이라고 주제를 해갖고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끙끙 앓으면서 이거 정리를 했는데 깜짝 놀랄 중요한 사실들이 여기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광주 향교 뒤에 있었던 그 강학당 그거 뺏어가 거기다 일본 놈들이 시사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명치신국의 시사랍니다. 거기서부터서 광주 학생 사건이 터졌는데 광주 학생 사건이 터진 날이 바로 양력으로는 11월 3일이요. 음력으로는 그때 10월 3일이요. 10월 3일은 뭡니까? 개천절이죠. 개천절 날 광주 고보생들 아니 농고생들, 사범생들, 전부 광주 학생들 끄집어다가 명치 앞에서 거기다 신분해서 배례하고 저러고 경배하고 만들었는데 일본 놈들이 있었는데 그날 11월 3일인데 음력으로는 10월 3일 개천절 날 일본 놈 명치한테 절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눈 까고 대들 갖고 있다가 전부 두드러 갖고 쫓겨난 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광주 학생 독립운동 뭉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 대목을 그 제일 먼저 시작한 양반이 유명한 화순분 송홍 선생이라는 분인데 송홍 선생이 제자를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북조가 개국을 신날 이 나라 침략자 그 왕한테 경배하면 적어도 광주의 후손들이 이러지게 했으겠냐.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가서 절이라고 그렇게 몇 명밖에 안 갔지만 절을 물자가 찬게 절 바로 해 새끼야 바로 했잖아 새끼야. 그래갖고 이제 기미가 요가를 부르라고 이제 그 일본 노래를 기미가 요가 니미가 무엇이냐 그러고 욕을 해갖고 그때 그 학생들이 직달하게 두드러 맞아갖고 쫓겨나서 당시에 그 계룡동 구역 있죠. 구역 있는 데서 쫓겨나고 덜덜 떨고 있다가 이 장재성 선배 동경유학생 대표가 갖고 가시키나 가자. 그래갖고 바로 고등학교 광주 고보 강당으로 들어갑니다. 광주 강당에 들어가 거기서 이제 몇발씩 들어있는 MT를 시켰다고 그냥 봐요. 거기 MT 시켜갖고 그날 저녁에 뇌고추 6만석 달성 기념이라고 해갖고 광주에 전국에 있는 신문기자들이 다 와갖고 식민정식 선고했다고 축하하러 왔는데 그때 강당에서 서경학교 강당에서 거기서 맨발 트레이닝했던 그 두드러 맞고 쫓겨왔던 광주 고고생들이 그날 싹 시내에 있는 학교에 들어와갖고 그날 5시에 전부 모아라. 그럼 6시 반에 터뜨려진 것이 술 먹고 니네너 하고 있는 광주에 와 있는 신문기자들 다 모아갖고 정신 차려라. 독립운동이다 해갖고 그때 딱 악서갖고 직살로 두드러 맞고 잡혀가고 했던 것들이 이제 유명한 광주 학생 사건이고 그때 술 먹다가 와갖고 만세부르고 떠들게 사진 찍어갖고 보내버린 것이 그것이 전국에 혹은 전 세계에 퍼지게 된 독립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에 관한 것들을 이제 다시 좀 정리해보자면 그때 문인 소홍 선생이라는 분이 바로 학생들 모아놓고 북조가 개국의 신날 아무리 그런다고 그날 침략자한테다가 우리 제자들 데리고 거기다 고개 숙여갖고 저러고 축복하려고 하니 이런 잔인한 정책을 쓴 놈들도 봐보고 그 신문을 보고 다니는 취입하는 놈들 뭐냐 그냥 얘기한 게 학생들이 좋습니다. 그래갖고 그 말을 싹 버티려가지고 광주에서 퍼진 것이 그때 이제 사범학교, 농고, 그 다음에 전남여고, 그 외에 이제 스피아,
숙이 다 터져 나가고 그 터진 것이 그때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호남인들이 갖고 있는 그 무거이 몰아가는 나라를 위해서는 봉사해 그런 식의 관념적인 일반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인지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화담사에 우리가 모시고 있는 화담 서경덕 선생님의 정신으로 이기론으로 보자면 나란 일이니까 세계가 따르니까 일반론으로 몰아가는 것을 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타당성이 없을 때는 과감히 고치자 실천적 개혁에 관한 문제가 기란 말입니다. 그 이기론에서 보자면 적어도 중국이란다거나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는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 때의 이론은 근본적으로 명분만 조만 따라가기로 하는 이 입장인데 비해서 개혁 이익을 가지고 억눌고 있는 사람들이 반항할 때 써먹는 이론을 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뒤에 이제 설명이 기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려면 다시 말하면 성리학을 다시 딱 뜻대로 고쳐버린 것이 바로 뭐냐면 양령학이란 말이에요. 이 성리학은 일반론이에요. 일반론은 바로 구체적인 표정론으로 바꿔버린 것이 이제 역사적 변칙법으로 바꿔버린 것이 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처음 출발점으로 봤다면 명분론이에요. 근데 변칙법적 발전을 통해서 보자면 이 이론은 처음에 이론에 비해서 기는 실천론이고 개혁론이란 말이다. 그렇게 보자면 이 이론은 처음에 초창기에 있어서 의성리학에서부터 그 다음에 변칙법적 발전으로 바꿔져 버리면 그것은 이제 엄청난 변화가 오죠. 그러니까 초기에 주자가 설명했던 것은 말하자면 초기의 이론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여기 서경덕 선생이나 서화담 선생이나 우리 할아버지들이 내세웠던 내용들은 특히 말하자면 여기 약포 선생 같은 분들이 내세웠던 이론은 이 이론에서 기이론으로 변천되어져 가는 엄청난 변증법적 발전 논의가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연계시켜서 보면 아주 엄청난 이론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옛날 주자 이론하면 그놈만 단다 외우고 한치를 못 넘어갔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해갖고 딱 조사를 해봤더니 나 깜짝 놀라서 내가 생각해봐도 막 줄줄이 모아놨더니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걸 갖고 좀 항목을 정해갖고 그날을 아마 이번 6월 15일 날 향교에서 강의를 한다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는 그걸 기초로 해서 관련된 문제를 좀 정리를 해서 적어도 변증법적 논리체계를 가지고 이 이론을 변증법적 논리체계로 변화시켜서 우리 역사와 관련시켜서 특히 호남사로 보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사회 입장에서 혹은 더 나아가서 세계사적 입장에서 접근해갈 방향을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다. 그 구상을 좀 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이 좀 잔소리가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문제는 율곡선생의 경몽요결은 저한테 저 인생에 있어서는 엄청난 내면 세계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 이론만 갖고 설명했던 것은 학풍 내기 가치관에 관한 대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얘기는 이제 서른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다시 경몽요결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고자 합니다. 거의 첫 시간 거의 끝나고 버렸지만 세상 이 책을 정성들보다 만들으라고 해갖고 했더니 목차를 안 만들어놨어요. 이게 목차는 여러분들이 정리했죠. 목차 만들어내는 것도 공부예요. 그러면 일단 이 책 처음부터 한번 첫 장을 펴면 경몽요결이라고 해서 이것은 여기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어른 중에서 내 종영님 정환상형님하고 제일 친하신 분이 환상형님은 돌아가셔버렸는데 그 저를 아우를 삼아가지고 두 분 제 얘기 좀 들어볼 바에 저를 아우를 삼아갖고 내 강의하는 것을 잘한가 뭔가 보라고 격려하시려고 와서 지켜주신 분이 교장하시다 퇴임하셨던 아주 대학자십니다. 저 해남 윤씨 집안의 그냥 대종 회장입니다. 집안 회장이신
윤규현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 와서 끝까지 태 없이 들으셔. 특히 무덕 봤지? 예. 일체 태 없이 조용히 들으시고 이런 것은 조금 그렇고 내가 힘 빠질까 싶어 나한테 격려를 하고 계시면요. 그러나 그분 마음속에는 오만 가지 이치가 특히 카톨릭 유학과 기독학과 관련해서 대가신다. 근데 그분이 내 얘기를 들으시고는 어이 지각장 경몽요결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쩌겠는가. 예, 그러면 들었습니다. 책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책이 우리 그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만든 책인데 저거 내가 추천하면 어쩌겠는가. 만약에 잘못하면 또 이제 뭐 판권 문제를 뭔 소리 나올 것인데 어쩔까요?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이 책 갖다가 한번 해서. 그래서 이 책을 윤기현 형님이 추천하셔서 그쪽 양해를 구해갖고 여기서 100권을 찍었어요. 그래갖고 공부할 사람들이 있으면 오라. 그래갖고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전에 퇴임해갖고 유교대학 학장 맡을 때 처음에 학문 입지한다고 읽었을 때와는 달린 여기 경몽요기를 읽을 때 현재 내가 느끼는 경몽요기를 통해 다시 느끼는 것은 초창기에 있어서 입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어린애 첫 공부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느꼈던 그 경몽요기와는 달리 말은 입지를 통해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건 뭐냐면 거대한 왕도 사상,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학문의 기초를 밑바닥에서 겸손하면서도 진리에 접근해가는 자세로 아주 평범하면서도 충실한 자세로 잘난치기고 눈곱 맞춰 잘난치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급한 때도 없는 그 자세 밑에다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80이 넘어갔고 제가 읽는 경몽요결에 관한 느낌은 과거의 초기에 전남대학 정년퇴임하고 나서 유교대학 학장 맡을 때의 경몽요결에 관한 느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경몽요결적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렸던 그 다음에 성학기별을 이어가시기를 바란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오늘 이 말씀 드린 것은 말하자면 단순히 강의 시작하는 입장에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모범이 되어 시작이 돼서 앞으로 하남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경몽요결 다음에 성학기도 강의가 이루어질 때는 여기서 나온 우리 동지들이 우리 도반들이 마음을 키워서 세를 키워서 큰 뜻을 이루어가지고 한번 이 나라에 공헌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면서 경몽요결 제일 처음이 1페이지 보면 경몽요결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공부는 바로 지금 해야 하는 것이지 상체를 놓고 사람 불러놓고 잔치 벌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많이 떠들었습니다만 서론 편을 어떻게든지 끝낸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또 남겨놓고 보면 몇 장 더 남겨보면 서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입지장 제1이라고 하는 것이 이 책으로 보면 10페이지에 나옵니다. 입지장 그 요즘 근본적으로 뭐냐 뭐더라고 공부해. 옛날 말하자면 공부하면 다 출세하고 먹을 것도 생기고 미인도 있고 그 다음에 뭐는 부도 있고 다 떠들고 있는 거. 그 식으로 옛날에 설명을 했지만 원래 여기 말하고자 하는 말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입지를 해라는 것이 경몽요결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오는 입지장 제1이라고 하는 것은 경몽요결의 전체적인 의의인 동시에 다시 말하면 한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학 경이 뭐예요? 사람 도리를 하는 것을 경이라고 해요. 대경대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도리 원리에 관한 기본 출발점이 바로 말하자면 입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 제1편 입지까지가 근본적으로 말하면 10억에 말하자면 이 속에가 전체 경몽요결 취지가 다 들어있다고도 과언이 아니다. 그 다음에 보면 20페이지 보면 제2장에 입지 배웠으면 그 다음에 행동 목표가 뭐냐 20페이지 봐보죠. 그러면 척구석장이라고 해야 두 번째 뜻을 적었으면 뜻을
뜻만 세울 것이 아니라 실천의 방향이 뭐예요? 실천의 방향이 뜻을 세운다 실천의 방향이 뭐예요? 바로 그 내한테 있는 못된 번영머리를 뜯어 고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혁구석 옛날 못된 버릇은 내 껍질 벗듯이 확 다 벗긴다고 합니다. 혁이란 것이 뭐예요? 내 껍질이 싹 벗겨온 게 혁이에요. 그래서 껍질 벗기듯이 해나가자. 어떻게 보자면 이 두 편 속에가 기본적인 방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자기를 버릇을 고치기 시작하다 보면 자기는 어떤 입장이 되냐. 세 번째 제3장을 보십시오. 26페이지 보십시오. 26페이지 보자면 지신장이라고 껍질 벗기고 있다 끝났다 보지 말고 이제 네 스스로 네가 주인이 돼서 네 마음을 지켜나가는 주인이 돼서 지신 당당한 모습을 갖춰라. 다시 말하면 아까 시작해서 이제 입지는 지시는 뭐냐면 계속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는 자세를 갖춰라. 그것이 생각합니다. 저 생각은 세 가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 경목요결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부분까지를 제3장까지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여기 본문을 딱 서서 한 번씩 당당히 읽어 나가시도록 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하기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경목요결 서의 첫 줄부터 얘기 한번 하고 시간을 갖지만 요거 얘기 해놓고 나서 조금 볼 때 들어가야 밤에 간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봐보시죠. 경목요결 서, 그 다음 뭐라고 썼습니까? 인생사세에 비학문이면 무이이이 소위 학문자는 역비 이상 별건 물사야라 라고 제일 처음 줄인 인생사세에 비학문이면 무이이이 이것이 바로 경목요결 시작인 동시에 다시 말하자면 율곡선생의 인문학의 근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기 그 많이 하신 김생 한번 풀어서 철저한 말씀하십시오.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고 소리 안 들릴게. 얼른 한번 해보시오. 인생 사세 그 한 줄만 읽어보시고. 마이크를 드릴까? 아니요. 학문을 배우지 않으면 아이 다 아시면서 아름답게 멋지게 표현 못하신다고 그 공연 연습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생사세에 사람이 날생자 태어나서 날생자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태어나갖고 죽기 전에 있는 것이 생겨. 그 생각은 뭐예요? 태어나갖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날생살생. 그래.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갖고 살고 있으면서 그 생 속에는 태어나갖고 살고 있다는 의미가 생존을 계속이 들어있어요. 사세 이 세상에 세 사람이 태어나 살고 있으면서 비학문이면 살고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해야 해요? 물어서 모르는 것을 물어서 배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물어서 배우는 것이요. 물어서 배워갖고 그냥 뭐예요? 자기가 알면 자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가르쳐줘야지. 그러면 결국은 물어서 배운 것을 통해서 학의 동지가 생기게 되었죠. 짧지만 보십시오.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서 배워가는 것이 아니면 물어서 배워갖고 알아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물어서 배우지 아니한다면 위인이라 위인은 되지 않은 하리 대위 노릇한다는 뜻이요.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라. 짧지만 바로 뭐냐면 배워서 물어서 배우지 아니하면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물어서 배워야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근본 문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어떤 문장이건 동양 문장에서 꼭 강조하기 위해서 거꾸로 뒤집어 갖고 쳐. 그러나 근본 뜻은 뭐예요? 물어서 배우면 알면 사람이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말로 우리가 근본을 딱 담아놓고
그 다음에 강조하기 위해서는 못 배우면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강조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이 대목을 제가 여러 차례 읽다 보니까 세상에 경몽록의 제일 첫 구절에 나오는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만약에 모르는 것을 불어서 배우지 아니한다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바보같이 한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 노릇을 못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문장이 짧지만은 바로 말하자면 경몽여계를 대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 학문 체계를 대변하는 것이고 학문 체제만이 아니다. 인간 사람 노릇하는 것에 관한 근본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 사세의 비학문면 무의위이다. 그 대목만 오늘 첫 시간에 첫 번에서 제가 강조한 내용으로 하시고 이것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자면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물어서 배워야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근본 뜻이다 하는 뜻을 확실히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러고 한 5분부터 쉬십시다.